입니다. 최태규 전문가 12월 증시 및 2023년 전망입니다. 계속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도 제가 좀 잡히면 이에 대한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주목하고 계시는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네,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시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향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지금 계속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12월 달을 보고 내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지금 11월 달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달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이에요. 그러면 11월 달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됐다라고 보여져요. 자,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 11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월봉상 몇 퍼센트 상승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다우가 4.93% 올랐고요. S&P가 3.98%, 나스닥이 2.17%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막 장중에 7%까지 올라갔지만 그게 거기가 한계였다라는 게 지금 이 월간의 상승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증시 개떡 같아 라고 하지만 지난주까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6.29%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5.50% 상승하면서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상승은 더 높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거래소 쪽 수급 봤더니 개인만 팔았어요. 3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2조 8천억 매수, 기관이 그냥 7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정말 관망자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은 아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이 5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800억, 기관이 4,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진짜 거래 대금이 5조 4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 시장은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계좌가 그래 마이너스 40%에서 지금 마이너스 한 25% 됐어.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쪼그라들고 있고 시장은 외국인이 좀만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좀 가만히 있거나 좀만 팔면 내려가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달 동안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해서 매수한 게 뭘까? 같이 산 게 결국 그런 애들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봤더니 전기전자, 화학, 기계, 섬유의복, 전기가스 쪽으로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럼 같이 매도한 건 뭘까라고 했더니 결국 통신, 운수장비, 이 완성차 이쪽으로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쪽으로도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좋아, 11월 달까지 이런 모양새야. 좋아. 그러면 12월 달은 어떻게 갈 거니? 라고 했을 때 12월 달에 크게 3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12월 8일 날 쿼드러플 위칭 데이죠. 네, 여기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3일 날 CPI 발표하고 14일 날 FOMC 회의를 합니다. 결국 그 이전에 시장이 한번 2,400 깨가지고 내려가서 2,300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아니면은 8일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옵션 포지션이 2,300이에요. 200. 그러다 보니까 지수로 봤을 때 2,300 한 10, 20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트리거는 지금 중국의 코로나 이거로 인해서 어떤 봉쇄가 더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좀 하방으로 확 밀어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흐름에서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방향은 지금부터는 우리 차트 보면서 제가 흐름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크게 첫 번째 박스 상단에서 지금은 이제 내려와서 지금의 박스 상단, 즉 2,400에서 2,450 여기서 꼬물락꼬물락 돼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여기와 여기 2,400과 2,500 여기까지는 일단 15일까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왜? 대형주 쪽으로 해서 시장 올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버티는 이 과정 속에서 얘들이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일단
뭐 선물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행태에 따라서 한번 내려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중순 이후에 결국 CPI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이 한 7.5 나고 코아 같은 경우도 한 뭐 6점 몇 아니면 뭐 5까지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흥분을 할 텐데 그 흥분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만약 이 2499 얘를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수 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번에 CPI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린다라는 건 2500에 대해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면 결국은 2500에서 내년에는 2134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포지션이 17%예요. 내려가면 17%, 거기서 또 올리면 17%. 이러한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결국 내년도에는 미국의 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잡힐 거냐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지금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할 텐데 물가가 안 잡혀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찔끔 0.25% 올리고 좀 관망하다가 그래도 안 잡히면 그럼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아주 끈적끈적한 물가로 인해서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금리 상태, 즉 저금리 상태에서 오래 가면은 그건 땡큐지만 고금리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누군가가 낮아빠진다라는 거예요. 낮아빠지지 않고 그냥 시장이 계속 간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 2134와 2500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러한 누군가가 퍼지지 않으면 그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안 터질 거냐라 전 터진다야 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왔다 갔다 하지만 한번 터진다. 그럼 그 터지는 거에 무서워가지고 주식을 안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짓이죠. 왜? 그 퍼지지 않고 6개월이 1년이 1년 반, 2년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금리 올린 다음에 평균적으로 12개월 이상이 동결됐어요. 동결됐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동결 이후 급락이 나왔다라는 건 과거 100% 그렇게 다 나와줬거든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도 과연 동결이 6개월 될 거니 1년 될 거니 아니면 1년 반 될 거니 그 차이지 결국 그 동결 이후에는 시장은 한번 꼬꾸라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쪽으로 이제 배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튼 이 시장에 있어서는 12월 달에 CPI 생각대로 잘 나와가지고 올라가야 될 시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500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저는 2,600, 2,750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선 땡큐하고 난 인버스 살 겁니다. 무조건. 그러나 만약에 2,500을 치고 올라가지 못해. 그럼 저는 내년도 상단은 2,500으로 보고 하단은 2,134 놓고서 트레이딩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